자, 넥스트. 수급 봐야 되겠죠. 뭐 오늘은 좀 조용한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시장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개인반이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수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좀 완벽한 수급의 방향성이 잡히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전일에도 이 시점에 외국인은 양시장을 매도하는 모습 나타났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매수세를 확대하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 장 막판까지 외국인의 수급 흐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 시각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동향 보시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시에 순 매수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기아까지 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매도하고 있는 종목은 좀 극명한데요. 최근 연일 계속해서 네이버와 카카오뱅크 같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연속적인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최근에 소비와 새로운 기대감 쪽에 상승하고 있는 종목도 매도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부터 하이브,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도 전혀 매수하고 있지 않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관의 매수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를 외국인과 함께 담고 있고요. 대한항공, 삼성, SGS 담아가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 꾸준하게 같은 종목들에 대해 매도 포지션 유지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KB금융, 카카오, 하이브 등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매도 포지션 이번 한 주 유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삼성전자 담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SK하이닉스가 더 큰 폭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역시 갤럭시 Z 폴드 7 등에 대한 기대감 더해지고 있는데요. 향후 HBM 방향성, 엔비디아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좀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꾼들은 말을 빨리 한다니까 상대가 생각할 수 없게끔. 그래서 우리가 좀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조금만 천천히. 네. 잘 들었고 이제 수급을 풀어주실 같이 이야기해 주실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를 던져주셨는데 네. 자 풀어봅시다. 삼성전자 또 이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뭐 하여튼 오늘 삼성전자 코스닥을 외국인 투자자들과 외국 창구가 사고 있어서 봤더니 큰 의미가 있는 또 뭐 그건 아니에요. 이게 바이오들이 워낙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일부 뭐 CFD나 막 이 혼재되어 있는 것들이 정확한 외국인을 분명할 수는 없어서 조금 요즘도 이제 아마 그런 논의들이 있긴 한데 아이 뭐 영원한 숙제라서 자 삼성전자부터. 일단 외국인 상위를 보게 되었을 때 삼성전자가 첫 번째, 두 번째가 SK하이닉스, 뭐 그 외로 삼성 SDI는 포스코 퓨처엠, 결국은 지수를 움직이고 있는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지수를 좀 대표하는 흐름들이 있기에 지금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미국 증시에서 잘 움직였던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혹은 이제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분기 실적 최악이었죠. 그 뜻은 삼성전자의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바뀌어 나갈 모습들을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은 뭐 HBM 쪽도 그렇고 엑시노스 쪽에 대한 출하량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었을 때 이것보다 더 최악은 없을 것이다. 이런 흐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점을 다지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또 최근에 자사주에 대한 내용들도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 자체가 갑자기 나왔던 내용들은 아니고 이미 있었던 내용들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계획한 거에서 일정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사겠어라는 내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내용들을 연초에서 보게 되었을 때 등락폭이 한 10% 정도였습니다. 그 뜻은 다시 이야기를 하면 6만 원대 이상에서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6만 원대에서 등락폭을 10%로 나누면은 아래로 5%, 위로 5%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하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내려갈수록 조금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방 같은 경우도 자사주에 대한 효과로 보게 되었을 때는 상방 좀 최대 5%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슈가 어떻게 터져 나가는지에 대한 여부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HBM 쪽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2분기에는 HBM이 워낙 안 팔리다 보니까 좀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재고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좀 많이 안 나온 부분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다시 한번 HBM이 잘 팔리게 된다면 2분기 실적을 딛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지 않을까. 결국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를 조금 더 보자,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뉴욕에서 테크 포럼을 개최했죠. 그래서 이번에 신제품 갤럭시 시리즈를 발표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AI하고 헬스케어를 결합한 데 초점을 맞췄다. 근데 좀 애매모호하고 폴더를 내놨는데 이게 얇게 이제 했어요. 얇게 하다 보니까 갤럭시 폴더의 그 잘못하면 진부한 클리셰 같은 거지만 S펜, 그다음에 이제 이 액정 뒤에 카메라 이게 빠져버렸네. 저 S펜을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감성들. 예. 가볍고 얇게 만든다 보니까 시그니처를 빼먹어서 해외 반응이 왜 이렇게 했지? 그러면서 또 이제 2번 접는 폰 몇 번까지 접으려고 그러지? 뭐 이런 것들. 왜 자꾸 이게 좋은 의미로 지향점을 내놓긴 하는데 자꾸 산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도 지울 수는 없어서 삼성전자가 좀 개인적으로 좀 답답하다. 내 얘기를 했지? 사실 제가 또 역시나 계속해서 대형 반도체 종목들 너무 좋다라고 계속 네. 그런 걸로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는 성향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은 안 사고 싶습니다. 아, 왜냐면 아까 초반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수혜를 SK하이닉스만 받고 있고 SK하이닉스만 상승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 것도 아쉽기도 하고요. 또 간밤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젠슨양 회장이 네. 어떻게든 중국에 AI칩 팔겠다라고 한 건 긍정적인데 맞아요. 이게 중국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방문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동했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이 나왔을지 걱정되는 것도 있어서 확실하게 좀 까보기 전에는 네. 아직은 좀 반도체 대형주까지 매수하기 좀 걱정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시청자 입장입니다. 소비자가 일반 투자자 입장. 요즘 너무 잘해가지고 거의 전문가.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잘해. 뭐 어제도 한 20만 원인가 벌었다는데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MT. 이렇게 오픈해도 되는 건지. 아니 뭐 개인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지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매매 관여 안 하죠. 근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의 입장을 항상 대변해 주는데 무겁고 이게 그 증시에 이제 보초의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가고 계속 기다리는 거. 맞아요. 다리도 아픈데 그래서 총 들고 기다리는 그런 것들이 힘들다. 그래서 난 안 볼래요라고 하는데 어때요? 뭐 좀 어떻게 보면은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기도 해요. 그 이유가 사실 반도체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크다라기보단 SK하이닉스는 최근에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좀 내가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종목군들이 아니라 내가 큰 자금을 넣어서 묵직하게 끌고 가는 종목군 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더딘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현재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이슈를 보게 되었을 때도 긍정적인 내용들보다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많기에 지금 라인대에서 수급적인 부분들로만 받쳐준다면 그래도 하방은 단단하게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최근에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전에 상승 랠리가 나왔을 때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세 꼭지가 한 1,700만 주였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6만 5천 원 라인대를 도달했을 때 그거에 대한 모가치를 채웠고 다시 한번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세가 나가면서 좀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내가 단기로 삼성전자를 바라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세를 중점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니다 나는 중장기로 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조금 힘들 수가 있긴 해요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전에 이미 6만 5천 원까지 랠리가 나왔고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모멘텀을 기다리는 구간대가 맞긴 한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연기금 쪽에서 그래도 조금씩 담아 주려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지금 하방이 굉장히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네. 5만 원 초반대까지는 나올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네.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모멘텀을 기다리는 구간대 내가 공격적이라기보다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관심 있게 째려봐도 좋은 구간대가 아닌가. 아. 그래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좀 중장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접근하실 만한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62,000원 라인대 위에서는 조금 많이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62,000원 아랫 라인대에서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 라인대가 65,000원 라인대, 네. 그 다음 라인대 같은 경우가 72,000원 라인대인데 사실 7만 원이 넘어가려면은 HBM4가 터져야 됩니다. 네.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을 한다던가 혹은 4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나온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가시화가 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 7만 원 이상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기적인 관점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릴게요. 네. 삼성전자가 뭐 경북 구미에 AI 데이터 센터 8조 원? 이런 기사 좀 안 나왔습니까? 뭐 하면 몇십조 원. 와. 삽도 안 뜨는데. 거기에 또 어떤 기업은 연관성이 있다고 또 기사를 내요. 뭐 뉴엔 AI 여기는 이제 아마 신규 상장된 기업인 것 같은데 타이틀 제목이 이렇습니다. 뉴엔 AI 삼성전자 구미에 8조 원 AI 데이터 센터 건립 추진 고객사 부각. 뭔 기사야?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최근에 보면 이제 김건희 게이트 주가 조작 관련된 연계성과 그다음에 또 일부 경제지 기자들 주가 조작 이게 기업들이 많이 엉켜 있다 보니까 시장이 주춤거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로 자꾸 가는 거야. 차라리 그냥 삼성전자는 뭐 주가 조작은 아니겠지. 이러니까 네. 가서 잠깐씩 오르는데 본질은 그렇게 막 주가를 당길 만한 게 아직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김시은 팀장은 매수 이렇게 했지만 저는 딴 거 볼란다. 어때요? 삼성전자가 7만 원까지 가려면 한 10% 넘게 좀 오르면 되거든요. 근데 돈 10%? 많은 사람들은 넣어놓으면 너무 돈이 크니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돈이 많지 않아서 그 시간에 다 넣을지 빨리 해서 돈을 벌어야 돼서 지금 삼성전자에는 넣을 돈이 없다. 네. 열심히 방송하지 않아야겠어. 네. 삼성전자에 늘 돈이 없대요. 그러면 안 넣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삼성전자 해봤고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네, 오늘 다른 두 걸로 번째 특징주 대한항공 대한항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글로벌적으로 항공주가 뜨거운데요. 간밤에 델타항공도 주가가 맞아요. 12%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사실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소비에 대한 우려가 왔었는데 독립기념일에도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항공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한국 항공주는 어떤지 대한항공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대한항공은 관심. 아이고 주가가 좀 올랐구나. 저도 관심 있는데. 자, 대한항공에 대한 얘기를 좀. 일단 매수에 대한 의견이긴 한데요. 네. 오늘 좀 급등했다가 눌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리면 접근하겠다. 사실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성장주는 아닙니다. 항공주가. 그 이유가 네. 이제 뭐 다른 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라든지 매출이 퀀덤 점프를 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긴 한데 다만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산업군들 대비했을 때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여행 수요에 좀 많이 달려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항공주들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무릎 쪽에 사서 골반에 어깨 안 됩니다. 골반 쪽에 많이 파는. 그러니까 좀 짧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만 제가 항공 쪽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드린 것은 결국 또 여름 휴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여름 휴가를 앞두고 있다는 것은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쪽에 많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공주 같은 경우가 사실은 2분기가 비수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분기 실적에 대한 저조함을 딛고 다시 한번 여행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관심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기사 같은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다. 특히나 이제 호텔 같은 경우도 예약하려고 하면은 예약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골드만삭스도 지금 뭐 우리나라 이제 호텔 4성급을 인수했다 이런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죠.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내수 쪽에 대한 관광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항공 쪽에 너무
초점을 하자라기보다는 이제 관광 쪽에 대한 관심도로 조금 더 넓혀보자라는 입장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근데 관광 쪽으로 초점을 맞춰보면은 굳이 항공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네.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 역시도 항공이 조금 후순위로 많이 밀려있긴 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호텔을 영위하는 쪽이라든지 혹은 텍스프리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매력도 같은 측면에서는 그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눌림이 나왔을 때의 매수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매도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시간 오버되어서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어떤 의견? 아직은 안 사고요. 더 비싸지면 사겠습니다. 저는 적극 매수. 네. 네. 왜냐하면 여객, 화물 운송, 그다음에 MRO, 우주항공. 대한항공은 이 영역이 아까 성장이 좀 그렇다는데 저는 성장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다 눌러놨던 게 땅콩인데 땅콩의 이미지만 지우면은 대한항공은 위로 간다. 저의 생각입니다, 그냥. 네. 네. 네, 꼭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네. 자, 여기서 마무리. 네. 자, 수급 분석해봤고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윤 팀장과 김유정 아나운서 두 분 다 모두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